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금융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볼 금융 키워드는 신용등급평가기관입니다. 신용등급평가기관의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해 줄 무한도전 에피소드는 지난 2011년 방송된 오호츠크의 특집과 미나미 시네요 특집편, 그리고 지난 2012년 방송된 모친소 페스티벌 특집편입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금융 키워드죠. 신용등급평가기관의 핵심을 제대로 담은 무한도전 15초 영상자료부터 시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영상자료에서와 같이 무한도전 멤버들 외모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환호하는 노홍철의 모습을, 그리고 오른쪽 영상자료에서와 같이 빠꾸라는 별명을 얻으며 무한도전 모친소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외모 순위 최하위로 전락한 노홍철 씨의 황당한 표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한도전 에피소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무한도전 멤버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과 논쟁을 야기시켰던 무한도전 외모 경쟁이었죠. 무한도전 내 외모 순위 경쟁 1회전은 지난 2011년 방송된 일본 오호츠크의 특집편에서였습니다. 사실 오호츠크의 특집편에서 제기된 무한도전 내 외모 순위 경쟁 1회전은 이후 지난 2011년 미나미 시네요 특집편과 2012년 모친소 페스티벌 특집 탄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무한도전 외모 전쟁 발발의 시발점이 된 인기 에피소드였습니다. 당시 휴식 시간을 취하던 멤버들 중 유재석, 정용돈, 정준하 사이에 외모 논쟁이 불붙었고, 개그맨 아니었으면 뭐 했겠어, 재석 형은 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얼굴은 내가 낫다 등등 서로를 향한 디스가 시작되었는데요. 결국 이때는 무도 멤버들끼리 서로에 대한 외모 투표로 순위를 매긴 결과 1위는 40점을 획득한 하하가, 2위는 38점의 노홍철, 그리고 이후 길, 정용동, 정준하, 유재석, 박명수 순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노홍철은 유재석에게 하늘에서 신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했다 싶은 거야. 뒤늦게 인기라도 주자. 라며 유재석 선배를 제대로 디스했었죠. 일본 현지에서 진행되었던 무한도전 멤버들 간 자체 외모 투표 결과에 반발하게 된 일부 무한도전 멤버들, 특히 유재석, 정용돈, 정준하 3인과 김태효 PD, 박명수 사이에서 벌어진 외모 논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해 마련한 특집편은 지난 2011년 방송된 무한도전 내 외모 순위 경쟁 2회전, 바로 미나미 시네요 특집편이었습니다. 무한도전 외모 순위 경쟁 1회전에서 무도 멤버들 간 자체 평가와는 달리 이번 미나미 시네요 특집편에서는 현장 투표, 인터넷 투표, 성형외과 전문의 투표, 세계 12개국 외국인 투표를 각각 25%의 균일한 비율로 합산하여 외모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1위에게는 1년 동안 화면 자막상에 이름 위에 미남 꼬리표를 붙여주고 미남 명패를 의상에 붙인다는 파격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투표 종합순위 1위는 노홍철, 2위는 유재석, 그리고 무한도전 외모순위 1회전에서 당당히 1위였던 하하는 3위권으로 밀려나게 되는 한편 우리의 박명수 씨는 1, 2회전 모두 외모순위 7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도전 내 외모순위 경쟁 1회전과 2회전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결론 짓지 못했던 외모순위 논쟁은 1년 후 모친소 페스티벌 특집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무도 멤버들이 자신들의 인맥 안에서 자신들보다 못생겼다는 친구들을 선정하게 되죠. 최종 결과 F1 한 명에게 총 16표 중 무려 10표가 가게 되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1년 전 최고 미남 등극에 올랐던 노홍철로 선정됩니다. 무한도전 외모 경쟁 1회전과 2회전에서 1, 2위 최상위권을 누리던 노홍철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으니 이후 노홍철에게는 최고 못생긴 친구, 무한도전 빠꾸라는 수식어 별명이 붙게 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앞서 살펴봤던 무한도전 외모 순위 경쟁 1, 2, 3회전을 거쳐 선정된 무한도전 멤버별 외모 순위 평가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호츠크의 특집편에서 서로의 외모를 평가했던 무한도전 멤버들, 2회전 미나미 시네요 특집편에서 글로벌 무도 시청자 평가단들의 평가, 마지막 3회전 모친소 페스티벌 특집에서 노홍철을 최고 못생긴 친구로 선정했던 모친소 페스티벌 참가자들, 이들의 역할을 고스란히 금융시장에 대입하면 신용등급평가기관의 면모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과연 미래에 얼마나 양호한 현금 흐름 창출력을 달성해낼지, 그리고 이러한 현금 흐름 창출력 대비 현재 기업 가치가 저평가, 적정평가 또는 고평가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에 투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반면에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빌려준 원금과 이자금을 약속한 제때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에 투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업들의 채무이행 또는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확인하는 신용평가 점수를 책정하는 글로벌 3대 신용등급평가기관으로는 스탠다드 포어스 또는 S&P 글로벌, 그리고 무디스, 피치 이렇게 3사가 존재합니다. 자, 다음 테이블이 보이시죠? 조금 복잡하실 수 있겠으나 핵심은 세 가지 컬러로 분류된 각각의 행들과 저기 빨간색 선으로 나눠진 경계선입니다. 기업의 채무이행 또는 불이행 리스크 점수는 무디스, S&P 글로벌, 피치 등 글로벌 신용등급 평가기관 3사들로부터 수치화되겠으며 이들 주요 평가기관별 투자 등급 현황은 다음 테이블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S&P 글로벌 신용등급기관의 투자 등급 현황은 가장 최상위 AAA에서부터 최하위 D등급까지 확인되는 반면 다른 두 개의 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이죠. 오렌지색의 무디스와 초록색의 피치 등급에서도 확인되었으니 이들 평가기관들의 등급 현황은 매우 유사한 등급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저기 빨간색 선을 경계로 위쪽 부분은 빌린 돈을 갚을 여력이 충분한, 즉 채무이행 여력이 탁월한 안정적 투자 등급을 의미하는 한편 빨간색 경계선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은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높은 투기 등급, 즉 정크 채권 등급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글로벌 신용등급 평가기관들 3사의 투자 등급 평가 점수는 거의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기업에게 어느 등급기관은 AAA 등급이라는 최상위 투자 등급을 부여한 반면에 또 다른 등급기관에서는 CD 등급이라는 최하위 투기 등급을 부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점이죠. 즉 앞서 살펴본 무한도전 멤버들 외모 훈남 순위 차트에서 그 누군가가 박명수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한다면 객관적 분석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핵심 개념은 한 번 1등급이 평생 1등급이 될 수는 없겠으니 기업 실적 여부에 따라서 1등급 기업이 꼴등급 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으며 최하위 꼴등 기업이 최상위 1등 기업으로 향상될 수도 있겠으니 이러한 이유에서 시장과 투자자들은 무디스, 피치, S&P 글로벌과 같은 글로벌 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영화 포스터 기억하시나요? 빅숏이라는 헐리우드 유명 무비 포스터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붕괴 사태 당시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공매도 종합 투자 베팅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던 4명의 주요 금융인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바로 빅숏 무비였는데요. 실제로 이번 무비 클립들 중 지난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 버블 당시 글로벌 신용 등급 평가기관들의 문제점을 꼬집는 장면을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곧 무너질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왜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 등급을 정크본드를 의미하는 C등급, D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고 최상위 안정적 채권 등급을 해당하는 A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냐는 빅숏 투자자들의 질문을 담은 장면입니다. S&P 글로벌 신용등급 평가기관 직원은 만일 우리가 AAA 투자 등급을 주지 않으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무디스, 피치 등과 같은 다른 신용등급 평가기관 라이벌 기업들을 찾아가서 원하는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원하는 투자 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 장면인데요. 부실주택, 모기지 채권들을 떠안고 있는 미국 부동산 버블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최상위 투자 등급을 부여해 줌으로써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이들 평가기관들에게 당신들은 수수료를 위해 등급을 팔았군요 라고 일침을 날리는 빅숏 투자자들의 모습입니다. 튼튼하며 건실한 금융시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해야 했던 이들 신용등급 평가기관들 역시 지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붕괴 사태 당시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빅숏 무비 속 대화에서와 같이 우리가 AAA 최상위 등급을 안 주면
다른 라이벌 등급기관으로 갈 것이라는 대화에서 당시 신용 등급기관 사이에서 만연했던 부패와 비리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무한도전 외모 순위 평가전에서 A등급 외모 1순위를 주지 않으면 박명수 씨는 다른 기관으로 가서 A등급을 따낼 것이며, 이 과정에서 라이벌 기업에게 고객과 서비스 수수료를 빼앗기기 두려운 나머지 D등급 외모 순위 꼴찌임에도 A등급을 부여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곧 지난 2008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시장 버블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무한도전 에피소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무한도전 멤버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과 논쟁을 야기시켰던 무한도전 외모 경쟁입니다. 무한도전 외모 순위 경쟁 1회전이었던 지난 2011년 오호츠크의 특집편에서 서로의 외모를 평가했던 무한도전 멤버들, 외모 순위 경쟁 2회전 미남이시네요 특집에서 글로벌 무도 시청자 평가전들, 그리고 마지막 외모 순위 3회전 모친소 페스티벌 특집에서 노홍철을 최고 못생긴 친구로 선정했던 모친소 페스티벌 참가자들, 이들의 역할을 고스란히 금융시장에 대입하면 신용등급 평가기관의 면모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튼튼하며 건실한 금융시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해야 했던 신용등급 평가기관들 역시 지난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AAA 등급을 안 주면 다른 라이벌 등급기관으로 갈 것이라는 사업 심리는 결국 지난 2008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든 버블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기관이라는 경제용어를 접하신다면 무한도전 외모순위 평가전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외모순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무한도전 멤버들의 모습을 잘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확인해본 신용등급 평가기관에 대한 개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